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뉴스, 폭주하는 여론, 일단 중립기호 받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장하연입니다. 자, 일부 전망자들에서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 들끓는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2부 여의도시 어부에서는 특별히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함께 신당과 여야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중립기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부 주간 시사 매거진 전망자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이슈들 샅샅이 털어서 이면에 있는 쟁점 살펴보고 그 이슈들이 추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론을 읽고 전망을 두 분 나왔습니다. 강경석 기자, 유승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뭐 유독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입이 덜 풀렸네요. 30분 떠들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땠나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죠. 네. 뭐 비슷해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전히 이번 주도 뭐 차이가 변동이 없네요. 없습니다. 예. 60대 35, 긍정평가 35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부정평가 6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이거는 뭐 정말 국룰이에요, 이제 국룰. 예. 이 수치를 벗어나면 이게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저는 1년 가까이 거의 이런 네. 수치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요 변화를 항상 의미 있게 보도하는 기자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얼마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뭐 여기서 늘 또 의미를 얘기해요. 찾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네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참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예. 건데.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다른 게 있죠. 바로 어떤 거죠? 갤럽이 네. 9일부터 11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갤럽이 이제 연말연시에 3주 동안 쉬었죠, 예. 예, 조사를 안 했었는데 3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하얀색 비어있는 기간들이 이제 조사 안 했던 기간들이고 네. 이번에 이제 9, 10, 10일 3일간 조사를 했더니 뭐 비슷합니다. 그 전이랑 지난해 마지막 조사와 큰 차이는 없지만 네. 물론 그래도 부정평가는 소폭 내렸고 긍정평가는 소폭 올랐어요. 네. 근데 뭐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봤을 땐 사실 그렇게 지금 여권의 긍정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똑같네요, 예전과. 저희가 이제 긍정평가 이유와 네. 부정평가 이유를 조금 자세히 네, 그래픽을 들여다봤어요. 준비를 했죠. 네, 그래픽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네.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외교에 대한 긍정평가가 애초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혀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 외교 마이너스 16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그 전 조사에 비해서 16%포인트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40%가 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유를 네. 외교에 꼽았는데 이게 지금 외교 이슈가 좀 요즘에 최근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 이슈는 좀 줄어들었고 국내에 계셨죠. 그렇죠. 네. 반면에 지금 부정평가 이유 중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네. 바로 이 거부권 행사예요. 플러스 10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쭉 누적돼 온 게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소위 쌍특검법이라고 그러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리고 그 쌍특검법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권 행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드러난 네. 조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거부권 행사가 더 오를지. 근데 이제 또 있잖아요. 이태원 참사 또 특별법을 있죠. 네.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처리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고심하고 있죠.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의 법안이라는 취지의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자칫 또다시 한번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까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 정치적으로는 뭐 그 선거에는 굉장히 더 안 좋은 영향을 그렇죠. 미칠 겁니다. 네. 일단 좋을 수는 없죠. 양특검, 쌍특검 거부권 예. 여론이 계속 반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 MBS 조사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거부권 반대하는 의견이 65%. 그러니까 65%에 도전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요즘에 그 패턴이 좀 그렇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압도적인 여론에 도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 홍범도
문제부터 흉상? 네. 이 홍범도 문제 대표적이었죠. 거부권까지 이게 65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밀어붙이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나 이럴 때 뭐 김대중 정부도 그랬죠. 뭐 인천공항 처음 만들 때 예.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반대했어요. 예. 뭐 버스 전용차로 만들었을 때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이 반대했어요. 예. 다만 이런 정책들은 실생활에 조금 밀접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실제로 성과가 나왔을 때는 여론이 뒤집어질 수 엄청나게 있어요. 그럼요. 예. 다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홍범도 흉상이나 이런 특검과 거부권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그렇게 사실 와닿지가 국민들은 않아요. 별 관심이 없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본인의 내 삶에 삶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부권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여론이 뒤바뀔 수 있는 계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없죠. 예. 그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22년 6월 조사부터 쭉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약 6개월에 걸쳐서 반기 동안 쭉 어떻게 지지율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뭐 아까 출연하셨던 우리 이낙연 전 대표는 뭐 큰 변동 없이 3%에서 왔다 갔다 하셨고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20% 초반 2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저 때가 아마 제 기억에는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예.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20%대 초후반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근데 한동훈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꾸준히 경우는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뭐 개인의 우리 유승찬 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개인에 대한 상승은 분명한 효과를 거뒀어요. 다만 이 한동훈 개인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당. 여권 전체 예. 작게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었을지 네. 이거는 좀 의문이다. 예. 이런 그거가 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일단 이제 그 한동훈 이제 위원장 예. 이제 정치에 일단 진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개인 정치인 개인으로서는 성공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선거 프레임에 뭐 영향을 영향을 주거나 줄수 있는지. 네네. 근데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죠.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선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물론 네. 저 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저거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가령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이 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구도에서는 1대1 대결이면 뭘 해도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기 보시면 이제 이재명 대표 네. 대선 지지율이 사실은 대선 득표율의 절반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47%가 지금 저것도 굉장히 큰 반토막 났죠. 의미는 예. 숫자예요. 물론 이제 예. 갤럽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렇다 그걸 하더라도. 감안해도 이 문제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지금은 밖에 신당이 출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 개나. 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변수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좀 짚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 반면에 정권 견제론이 각 조사에서는 이제 최대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걸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여권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 견제론이 과반인 51%에 달했고 뭐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정권 지원론은 35%에 그쳤는데 이것도 그래픽이 있거든요. 저 이거 이것도 저희가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보시기 쉽게 해볼게요.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 출범해도 선거 전망 자체는 나아지질 않은 거잖아요. 예,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이거는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이제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동훈 장관 개인이 네. 뭔가 새로운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세련되고 말 잘하고 똑똑해 보이는 네. 이미지 뭐 이런 걸 갖고 어필을 했는데 이것이 이 선거 구도에는 네네. 영향이 없었다. 이거 참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인기가 올라갔는데 선거 구도에는 예. 영향이 없다. 뭐 이것도 좀 독특한데. 그러니까 지금 저 수치가 완전히 딱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랑 비슷한 수치인 예, 거예요. 그 콘크리트 그 층 예, 말씀하시는 지금 그렇게 거죠? 수렴이 되고 있어요. 예. 수렴이 결국에는 되고 여권은 있고. 대통령에 수렴하는 예.
이 표심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총선인데 네. 지금 저 상태로 쭉 가다가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0년 주기였잖아요. 10년 주기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여당 후보가 그 이제 정권 연장에 성공하는 거죠. 재창출에 성공할 때는 신기하게도 국민들이 그 여당 후보를 찍는 것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15% 이상이에요. 제가 예, 예. 2012년 대선 때 그때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을 찍는 15% 사람들이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는 것이 정권 교체인 줄 알았다. 맞아요. 근데 그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네. 대통령도 그랬어요. 정권 교체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문민정부. 새로 출범하는 그리고 이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네. 전체 정치로 볼 때 개인이 뭐 열심히 하고 뭐 인기를 얻고 이러는 건 좋지만 네. 전체 판을 볼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할 것이냐, 차별화하는 신용이라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구도가 이렇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슬슬 시동은 걸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은 절대 공천하지 않겠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귀책 사유가 있었던 강서구청장을 다시 사면 복권시키면서 네. 거기에 후보를 냈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때부터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의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 돌려서 얘기했어요. 본인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기에 또 최근에 기자들이 그런 쭉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같은 거 목록들을 쭉 검색을 해보고 이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용산과 대통령을 언급한 횟수가 굉장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 이제 거의 약간씩 안 하고 있죠 지금. 거리를 두고 예, 있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용산, 뭐 대통령 네. 살짝씩 이제 조금씩 거리를 두기를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좋은 일인데.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특검법. 특검법 걸려 있죠. 이 예. 문제 풀지 않으면 사실은 나머지 가령 그럼요. 이번에 계속 뭐 갖고 가는 거죠, 짐을. 그 민심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 이번 경선에서. 그러니까 당신 민심 50대 50이잖아요. 지금 그 원래 이제 경선 룰이. 그렇죠. 경선은 그렇죠. 근데 민심 비율을 높이겠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럴 거예요. 저는 네. 이제 그 투트랙을 쓸 것 같아요. 수도권은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고 네. TK, PK는 전략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네, 방향으로 갈 것 전략 공천을 좀 같다. 많이 할 수밖에 이 없는. 투트랙, 그러니까 TK 공천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는 좀 더 민심을 더 반영하겠다. 이런 이제 저는 그런 뜻으로 읽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근데 이게 약간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지금은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과 어떻게 차별화해서 독자성을 만들어낼 거냐. 네. 가령 국민의힘이 바뀔 거다. 국민의힘이 달라질 거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이 심판 프레임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네. 어렵죠. 좀 과연 네. 줄지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